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어드바이저리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틀간 진행된 저희 서울 서밋 많이 도움되셨습니까? 오랜 시간 저희가 굉장히 공들여 준비해온 서밋 행사에 참석해주신 앞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밋 오늘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서밋 세션이고요. 오늘 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품 추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 함께 하셔서 즐거운 행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서밋 중간중간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션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미처 저도 알지 못했던 저희 고객들 여러 가지 고객 사례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파트너분들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차별화 전략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이제 지난 10여 년간 저희 AWS가 글로벌리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알게 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 필요하신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업무별로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케이스 성공 사례에 대한 내용까지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터널 끝에 조그맣게 보이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의 공통 목표를 하나 짚어보자면 바로 이제 클라우드이실 텐데요. 이제 모두가 가고자 하시는 터널 끝을 도달하시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여러 변화를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는 굉장히 즐겁죠. 또한 설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겪기 위해서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모두가 도달하고자 하는 저 터널 끝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어렵고 느리고 또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AWS와 함께 하시면서 빠르고 편안한 길로 효과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도록 해당 여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오늘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초 레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AWS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 도입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업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개발 테스트에 대한 워크로드 그리고 신규 워크로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입을 먼저 고려하시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워크로드를 진행을 해보시다가 클라우드에 대한 단계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기 위해서 디지털 어널리틱스, 모바일 등에 대한 서비스군을 사용을 해보시게 되시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현재 가지고 있던 레가시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비즈니스 중요 어플리케이션 군들에 대한 내용까지 고민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되시면 종국에는 올인 단계까지 고려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세션에서 처음 그 개발 테스트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업 레벨에서 실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올인 단계까지 고려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뉴 노멀.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는 왜 가야 될까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이제 고객분들과 많이 만나보게 되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글로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막연함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 전반에 있어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기술적인 요소,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관점의 접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를 도와드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아봤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회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어디를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이 정말로 안전할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다,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호소하시게 되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비즈니스 효과성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AWS는 기업 고객들의 고민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이제 여러 가지 도입 과정을 도와드린 경험을 살펴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와 이제 기술 관점에 대한 두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면서 도입하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IT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를 실제 AWS에 올려봤을 때 어떠한 솔루션과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야 될까? 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시작하시다가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시는 과정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던 조직적인 관점,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가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타당성이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 가지 비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내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지난 5년간 그 프로서브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나라마다의 그리고 인더스트리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거리가 약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가 비기술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대한 고려사항이 많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수치여서 이제 저희가 이런 수치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기업 고객이 비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클라우드 고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AWS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변화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을 권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이 수립이 되셨다면 실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회수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 등을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심에 따라서 실제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조직이 실제 어떤 구조로 움직여야 되며 조직원들의 역량과 스킬은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피플 관점에서 함께 제안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가버넌스 관점에서는 실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하시는 기업 고객을 살펴보면 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 기간 자체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프로젝트 진행 중간중간에 그 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총체적인 전사 관점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가버넌스에 대한 내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회색깔의 세 가지 포인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당연히 워크로드가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클라우드상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키텍처와 어떠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플랫폼 단계에서 정리가 되게 되고, 또 클라우드상에서 보안 레벨의 기존의 IT 레가시 환경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안 관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그레이션은 그 중간 과정일 뿐 클라우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실제 그때부터가 저희 시작이죠. 이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성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만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운영 관점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 자동화, 효율화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운영 관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잡아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AWS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전략 수립이고요. 도입 전략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를 어떤 어플리케이션 대상군을 우선으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시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맞춰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아키텍처 설계 작업이 이루어질 때 더불어서 AWS에서 가장 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제안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키텍처 설계까지 준비가 마무리가 되시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수행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시는데요. 이런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도 중간중간에 파일럿 테스트 검증 작업을 함께 도와드리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수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실 수 있도록 저희 AWS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 AWS 마이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각각 단계별로 필요하신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 해당 단계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 첫 단계로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필요한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략 수립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의 소속원으로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반드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그 지향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각 기업별로 달성하고자 하시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목표점 그리고 이점들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업별로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설정이 되시고 나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얻으실 수 있는 비즈니스 이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가 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자 한다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한다면 해당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이점으로는 직원의 생산성 향상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제품 개발 속도에 대한 향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이 수립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클라우드 전략과 연결을 시켜야지 될까요?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가치 향상이라는 지금 두 가지 교차점의 가운데 있는 비즈니스 가치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같이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T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진정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려내신다면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길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비즈니스와 클라우드의 공통 비전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도입 타당성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예인데요. 어떤 회사에 신규 프로덕트 개발팀이 있습니다.
신규 프로덕트 개발팀이 이제 정해져 있는 신규 런칭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있으시죠.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 신규 제품 출시일 이전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해당 새로운 피처들을 그 신규 프로덕트에다가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프로덕트 팀은 이제 IT 팀으로 가서 자원 할당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IT 리소스가 여러 가지 다른 팀에 대한 욕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4주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4주 혹은 몇 개월간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미리 해당 내용들을 검증함으로써 신규 프로덕트에다가 새로운 피처들을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 역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 몇 분 안에 데이터 센터 레벨의 가용성이 확장이 되심에 따라서 필요하신 서비스, 필요하신 내용들을 필요하신 때 즉시 자유롭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심으로써 얻게 되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향상 요건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IT 진정한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 수립이 되고 나시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수립이 되셨는데, 실제 클라우드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비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타당성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존 고객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IT에 대한 예산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해당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이 현재 IT 예산안 및 비용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AWS 관점에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IT 기업 고객과 해당 내용들이 맞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 동일한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향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모두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을 할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간 관점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IT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감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을 하실 때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클라우드를 너무 비용 절감에 대한 관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 비용 절감은 물론 생기시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인텐저블, 보이지 않는 기회, 이점에 대한 내용들을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자원 할당에 대한 신규 프로덕트 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절감되는 여러 가지 비용 효과 외에도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는 민첩성이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켓에 대한 확장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실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글로벌 마켓에 대한 대응력 향상, 그리고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많이 증가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을 위한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고 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었을 때 온프렘 환경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 고객이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온프렘 IT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기업 고객은 시간이 가시더라도 비용에 대한 구조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실 거고, 더불어서 IT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으시게 되겠죠. 근데 이런 온프렘 IT 환경을 클라우드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로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이점이 TCO 관점에서 비용 세이빙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 워크로드를 계속 최적화하고 아키텍처를 계속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 고객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략 50% 정도에 대한 비용 세이빙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인텐저블한 비즈니스 이점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을 해드릴 때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시점을 찍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해야 되는 투자 비용이 실제 언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회수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비용 세이빙 관점과 비용 이점, 비즈니스 이점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확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생기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를 어떤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분석 작업이 시작돼야 되겠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석 작업을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다음 3가지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 고객에서 전체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상군이 되겠지만, 일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필요한 대상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선정이 고객 입장에서 되셔야 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대상군이 선정이 되고 나시면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당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속성 분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인프라 운영팀, 어플리케이션 개발팀 등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 AWS 글로벌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석된 분석 결과를 고객과 공유드리고 내용 검증을 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들을 이제 로드맵을 그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 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사실 화면에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요약본만 전달을 드렸지만, 대략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가용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서포트 레벨에 대한 기술 요건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연계 시스템 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계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데이터 플로우는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온프렘 환경에서의 아키텍처, 플랫폼,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수집해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WS 글로벌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분석된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되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3가지 단계에 대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대상군을 함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의된 먼저 가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군들과 중간에 가도 되는 중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텀 뷰로 봐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군들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발생 비용에 대한 예산안 함께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패턴 분석 시, 포트폴리오 분석 시 다음에 패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되고 나셔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패턴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게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의 패턴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클라우드로 가기 어렵다, 그냥 온프렘 환경에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클라우드로 가시게끔 권고를 드리기보다는 온프렘 환경에 그냥 현재 에즈이즈 상태로 남아있으시도록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인터뷰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곧 선셋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리프레시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내용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들은 이제 곧 리타이어 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권고드리지 않게 됩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4가지 패턴이 실제 클라우드로 옮겨가실 때 필요하신 4가지 패턴이신데요. 그 첫 번째는 리호스팅이다라고 해서 실제 간단하게 요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온프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쉬운 마이그레이션 패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리플랫포밍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닉스 환경인데 클라우드로 가시면서 리눅스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리플랫포밍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부터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패턴 방법론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리퍼체이스는 여러 가지 CRM이나 HR 솔루션, 요새 사스 베이스의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중간에 이제 인하우스로 가지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사스 베이스의 솔루션보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드시고 효과성도 많이 떨어지신다라고 분석이 되게 된다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사스 베이스로 퍼체이스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 사항도 같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리팩토링이다라고 해서 실제 코드 레벨에서 수정이 작업이 돼야 되는 가장 복잡한 레벨의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한 패턴이 결정이 되고 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플랫폼으로 가는 게 최적이실지, 그리고 만약 사스 베이스의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어떤 솔루션이 지금 현재 인하우스로 가지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할 만한 제품인지, 코드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레벨에 어느 레벨까지 수정이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제안드리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밸리데이션,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시고 난 이후에 운영 단계까지 함께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 분석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4분면에 저희가 결과 레포트를 전달드리게 되는데요. 왼쪽 위 부터 1, 4분면으로 해서 이제 1, 2, 3, 4분면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가기에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성이 클 뿐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는 클라우드 최적합군을 1, 4분면에 저희가 그려드리게 되고요. 비즈니스적으로 가기는 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군을 2, 4분면,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기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군들을 클라우드 부적절이다라고 해서 3, 4분면에 그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에는 클라우드로 가긴 약간 기술적이 복잡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효과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려드리게 되고요. 사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 로드맵이나 우선순위는 기업 고객분들과 함께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선으로 저희가 1, 2, 3단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그려드림으로써 단기, 중기, 장기에 가시는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를 로드맵을 그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 작업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됐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서 실제 어떤 환경 위에서 클라우드로 운영이 돼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키텍처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보안, 가버넌스, 데이터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들이 고려가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온프렘 인프라에서 어떤 솔루션과 어떠한 내용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매핑을 함으로써 실제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CDN,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 DNS의 각각 솔루션들을 AWS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군의 장점을 활용해서 함께 매핑을 해드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표준 아키텍처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은 화면상에 굉장히 심플한 2, 3레이어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드립니다만 실제 저희가 컨설팅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레벨의 아키텍처가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략이 수립이 되셨고 비즈니스 케이스를 통해서 타당성 효과가 확인이 되셨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갈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이 마무리되셨고 아키텍처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진행해야 될 것들은 마이그레이션, 수행이죠.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플래닝부터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단위 테스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컷오버, 마이그레이션 완료 작업까지 저희가 함께 엔드투엔드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가버넌스 체계를 갖춰드리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워크로드, 리소스, 파이프라인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데요. 운영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최적화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기업 고객의 IT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AWS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최적화, 자동화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운영 최적화나 자동화를 고민하실 때 화면에 있는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꼭 짚어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한번 장표를 모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펑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 운영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올인 단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셨을 때 기존 기업에서 가지고 계셨던 IT나 ITSM 베이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운영 서비스들 간의 연계성이 일어나실 텐데요. 이런 연계 플로우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프로세스가 최적으로 운영이 되실 수 있을지, 전지에 대한 가버넌스 관점,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스폰서십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조직에서 운영을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정의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이 구분이 되고 나면 실제 그 역할별로 퍼포먼스를 쉽게 측정하실 수 있는 퍼포먼스 매트릭스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더불어서 운영 환경에서 자동화를 이루실 수 있는 툴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기업 환경에 IT 혹은 ITSM 베이스 여러 가지 운영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필요하신 요건에 맞춰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먼저 수립을 해드리고 최적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들은 자기적인 관점에서 구축을 하셔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제안을 드림과 동시에 함께 운영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실제 구축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당 운영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그리고 관리 전략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 전략부터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까지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실제 성공을 이루신 고객에 대한 사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서밋에서 이 기업 사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필립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실제 전사 레벨의 엑셀러레이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 엑셀러레이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 단계의 비전이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셨고, 해당 비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플랜과 전략이 짜져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AWS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하셨어야 했던 여러 가지 비용 세이빙이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퀀타스 같은 경우는 호주의 대형 항공사인데요.
관타스 같은 경우는 항공사 업계에서 여러 가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하셨었고, 이런 내용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베이스의 아키텍처 디자인 설계부터 실제 마이그레이션, 운영 단계까지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비용 세이빙이 90% 이상이나 절감이 되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맥도날드입니다. 빅맥 여러 가지 많이 드셔보셨을 거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이제 프랜차이즈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 스타벅스 같은 것도 모바일 앱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맥도날드도 동일하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까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먼저 메뉴에 대한 오더를 하고 기다림 없이 사용자가 직접 해당 내용들을 픽업하실 수 있는 이러한 레벨의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AWS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비전 수립부터 실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상에서 운영이 되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셨고 실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례를 만들으셨던 중요한 예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쉘에 대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쉘 오일앤가스는 사실 굉장히 헤비한 사업군입니다. 이제 쉘 같은 경우는 실제 클라우드라는 도입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이제 쉘 자체의 비즈니스 코어 밸류에 본인들은 집중하고 IT에 대해서는 실제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가고자 하셨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자동화, 운영에 대한 최적화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쉘은 쉘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AWS의 클라우드 밸류를 함께 전달 드릴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고객 사례입니다. 이탈리 베이스에 있는 보다폰 모바일 회사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솔루션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경쟁이 심한 인더스트리죠.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 보다폰 역시 사용자를 조금 더 매력 있게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빨리빨리 런칭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더불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요건도 같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와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서 실제 비용 세이빙이 30% 이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런칭하고자 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대응력을 빠르게 가지고 가시면서 계속 비즈니스 효과성을 보실 수 있었던 좋은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40분 정도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클라우드를 회사 입장에서 조직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실 임원 레벨에서 필요한 여러 전략 수립이나 비즈니스 케이스부터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저희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함께 준비하시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의 AWS 서비스 인게이지먼트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오늘 풀사이클로 말씀을 드렸던 전략이나 로드맵 수립부터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스킬, 역량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떻게 역량이 발전돼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 가버넌스,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잡아드림으로써 신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상에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레거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넘어가실 때 아래 보이시는 보안이나 인프라 관점,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빅데이터나 어널리틱스나 IoT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에 기본된 마이크로 서비스 베이스의 여러 가지 아키텍처 디자인과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위한 오퍼레이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포인트들을 전반적으로 잡아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함께 워크샵이나 POC 그리고 여러 가지 AWS 신규 서비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밑단에 있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부터 밑단에 있는 레지던트 아키텍트에 대한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저희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함께 작업을 하심으로써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도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사이클과 어떤 내용을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언제든지 편히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이 이제 끝나시고 나서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도입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와이페이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상세 내용,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관점을 보실 수 있도록 ITIL이나 이제 ITSM 베이스의 운영 모델이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링크를 함께 삽입드렸기 때문에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이신데 제가 오늘 발표 끝나고 나서 경품 추첨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리에 잠시만 좀 앉아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